최강민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따라가 보는 경기의정 Yes,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해결책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또 우리 경기도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황대호 경기도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안을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을섭입니다. 네. 자, 우리 황대호 의원님 애칭이 수원의 큰 호랑이인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누르랑 큰데 범호자를 씁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호랑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름도 큰 호랑이고 해석이 또 제가 늘 우리 시민을 섬기고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 되겠다, 호랑이가 되겠다. 그래서 또 행정감사 이런 것들 보면 도민제보 주신 것들 또 굉장히 매섭게 질퇴할 때는 이 호랑이 눈으로 굉장히 이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붙여주신 애칭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군림하는 호랑이보다는 도민을 섬기는 호랑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호랑이가 있습니까? 네. 반칙 아닙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안 교수님은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포츠 하면은 엘리트 스포츠들을 많이 생각하셨는데 요즘 생활체육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전만 해도 사실은 체육이 이제 관람체육이었습니다. 구경하고, 관람체육이었다가 이제 현재로는 이제 조금 바뀌어진 게 이제 말 그대로 참여체육, 생활체육이라고 하죠. 이제 최근에는 건강체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을 또 복지로도 이렇게 보고요. 2016년도에 사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랑 대한체육회랑 사실 이제 통합을 하면서 생활체육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한 60여 프로가 사실은 이제 생활체육에 참여한다고 보고요. 국가는 사실 70%까지 목표를 두고 지금 계속 매해년마다 지금 퍼센테이지를 늘려가고 있는 사실은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몇몇 소수만 즐겼던 스포츠가 요즘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학생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체육 특기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학력제. 9월부터 실시하는 최저학력제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 소통 부재, 인권 침해,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학생 선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학생 최저학력제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꿈과 학습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경기도의원과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안을섭 교수와 함께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학생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보통 학생 선수라고 하면 학교 운동부에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학생을 말하나요, 교수님? 먼저 이제 선수를 정의를 부터 한다면, 선수는 이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이제 선수라고 합니다. 또 학교 운동부는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학교 운동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학교 운동부 선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학생 선수는 체육 단체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학생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 선수라고 합니다. 정확한 추세는 아니지만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6만 5천 명에서 7만 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우리 황대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하셨죠? 네. 어떤 종목을 하셨나요? 저는 축구 선수 활동을 했었고요. 수원공고 명지대학교까지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어쨌든 승패가 갈리는 게 축구지만 저가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4개국 대회를 나갔었어요. 거기서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경기도 해보고 또 실제로 그때 이제 또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정말 환호의 순간도 있고요. 꼭 승패를 떠나서 그걸 준비했던 훈련이나 그 과정을 준비했던 게 지금은 다 추억거리로 남아 있어서
그때 같이 함께 활동을 했던 그런 동료 선수들 1년에 2번씩은 만나서 축구 경기도 하고요. 아, 네. 옛날 옛추억 얘기도 포지션은 하고 어느 지내고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저를 보시면 공격수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골키퍼 출신입니다. 골키퍼. 네. 아 근데 직접 이제 의원님께서는 스포츠를 이제 운동을 하셨는데 네. 직접 해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뭘까요? 우리 세대를 2000년 월드컵 세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2000년 월드컵 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넘어갈 때였거든요. 이 운동선수라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엘리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때부터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클럽 스포츠 형태로 참여했고 그래서 자기네 수준에 맞게 즐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 선수의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였어서 별로 크게 힘듦은 없었다. 오히려 이 제도적 변화와 혜택을 본 첫 세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나요? 최근에는 요즘 시대에서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운동선수라고 하면 뭐 조금의 어떤 혜택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근데 아까 생활체육이 확대가 되어져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면에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이 사용했던 공간들이 이제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공부하면서 운동을 하라고.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실은 이제 법은 만들어 놨는데, 운동부 숙소 가면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준비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주변에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실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기에 앞서 일단 좀 여러 가지 규제와 통제를 먼저 하더라라는 거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입시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 선수들도 이제 약간 입시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가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 이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해서 최저 학력에 미도달되면 대회 출전을 금지시킵니다. 아하. 이런 제도들이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이제 9월 달 2학기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무거운 주제인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차트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자, 차트를 저희가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 이것이 문제다. 1번, 2번, 3번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짠.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원님,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늘 슬로건처럼 얘기하잖아요. 학력 중심 사회 입시주의 교육 우리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이 학생들의 적성, 정말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유도하도록 해야지 입시에 줄 세우는 거 안 되지 않냐 이건데 아까 말했지만 이 최저학력제의 모순은 뭐냐면 국가가 과목을 정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래서 거기에 학년별 평균이 미도달되면 대회 출전을 6개월 금지시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적성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꼭 그게 학력이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체육은 선택하면 안 됩니까? 미술은 선택하면 안 됩니까? 도덕은 학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발상이에요. 성공하는 건 1%고 99% 학생 선수들은 다 그런 1%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느냐. 매 맞고 운동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즘 학생 선수의 개념이 예전처럼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학력이 미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대회 출전을 박탈한다라는 건 저는 위헌적 발상인 게 직업교육 차원에서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나 프로팀 선수도 있지만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의 종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국가대표 프로팀 선수로부터 프로 마케터, 또 교수나 교사 혹은 그런 관련 산업의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적성을 역으로 박탈하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다. 저는 학생들의 오히려 학습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 어떤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음악과 미술보다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세팅을 했나? 이거 선택권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 입시보다는 뭐 직업 선택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이 문제다. 뭘까요? 키워드 두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부족한 소통이 문제다. 교수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방금 전에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들이 있고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 다양한 어떤 공청회나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가장 좋은 어떤 대안과 장점과 단점 뭐 이런 파악들을 사실은 충분히 거쳤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취지야 어쨌든 간에 운동선수들한테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취지는 좋으나 동의하나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운동선수의 당사자도 있을 거고요. 학부모들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관계자들과의 어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거를 제도화 시켰을 때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장단점이 생기는지인가를 충분히 상호 간에 소통을 좀 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좀 대안이 나왔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을 건데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게 사실 못했다라는 게 가장 문제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 이제 여러 분들하고 이제 전문가들 또는 관계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저도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보완하고 또 대안을 또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런 규제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라는 형태로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그렇죠. 이 정책을 만드는데 그 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소외가 되는 것은 솔직히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 이것이 문제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원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어떤 정책을 만들 때에는 그 정책의 수혜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시민이든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이든. 그래서 정책이든 정치든 늘 당사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각 학교 단위의 관리자분들, 각 시군의 관리자분들, 그다음 지도자와 학생 선수들,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취지는 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의 본분은 학업과 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운동만 시키자 이런 세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저학력제라는 게 왜 불공평해요? 그러면 최저학력에 미달되는 일반 학생들은요? 일반 학생들은 학원을 금지시키나요? 아니면 뭔가 각종 대회나 콩쿠르 참여를 금지시키나요? 이거 불합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체능에서 체육만 적용됩니다. 미술, 예술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학대해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체육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사고에서 출발됐다는 걸 증빙하는 거죠. 우리가 문화예술도 이제는 K 한류가 진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학년별 평균으로 맞췄어요. 그럼 사실 학군마다 학년별 평균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군이나 학구열이 센 학군에서는 어떤 선수도 그럼 운동선수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고, 그러면 한 과목 낙제한 학생과 최저학력을 5개 낙제한 학생이 똑같이 대회 출전을 못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인 것이냐. 이런 것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당사자가 아니라 탁상행정, 그냥 이것을 제도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